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고 있는 송인우라고 합니다. 앞에 양력은 그렇고요. 제가 학교에 10년 있었고요. 학교 근무 시절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평가원 출제했었고, 논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학교 나와서 메가스터디, 대성, 이투스 두루두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듬에서 가르치고 있고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2시간 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수업 시작하면 전주에 배웠던 과제를 잘 했는지, 내용은 잘 이해했는지 주관평가를 봅니다. 20분에서 30분 사이의 시험이고요. 요거 본 다음에 학생들 답안지 보면서 어려웠던 거,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수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지문 분석하고요. 그리고 과제는 내신 과제가 주고요. 매주 한 회분의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정시가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갈 수 있도록 모의고사 1회분을 나눠주고, 이 모의고사 과제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이제 당일날 질문하기도 하고, 주중에 카톡을 통해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교재는요, 내신 약국, 제가 약국이라는 게 대치동에서 운영하던 학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습니다. 약점을 고치는 국어라는 학원이었는데 약국이라고 해서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약사로도 오셨어요, 한 번. 근데 학생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제 관점은 그겁니다. 이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을 주면 낫잖아요. 근데 교육은 상대적으로 좀 두루뭉술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어디가 약점인지, 국어를 보자면 국어는 문법 빼놓고 나면 다 읽기 시험이거든요. 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문을 잘 읽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특히나 요즘 학생들은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볼 때 대치동과 다른 지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대치동에서는 방법을 배우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내용을 배운다는 겁니다. 국어는 절차적인 거거든요. 홈런의 메커니즘을 연구한다기보다 홈런 치는 방법을 배워서 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학생들이 내용적으로 배운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된장찌개 끓이기 대회를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 대대로 된장 명인 집안이어서 난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지만 끓이면 맛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레시피가 있어야 되겠죠. 안정적인 결과를 위해서요. 레시피가 없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건 연습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대치동을 대회한 많은 학생들이 나는 현대시는 어떻게 읽는다, 소설은 어떻게 읽는다 라는 레시피,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게 국어가요, 축구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남학생들이 보통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공 차기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을 차는데 한 10년 차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축구가 안 늡니다. 왜냐하면 축구가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했었는데, 모든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단순하거든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여기 밖에 나오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너는 여기다 넣고 너는 여기다 넣어가 다 합니다. 가장 복잡한 거라고 해봐야 옵사이드 가지고 맨날 돈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안 배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이스하키라면, 한 번도 안 해본 아이한테 장비 채워놓고서 퍽 주고 넣어주면 벌벌 떨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진입장벽이 높으면 배우려고 하는데 낮으면 안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데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결과로 70~80%의 확률로 이럴 것 같아 라고 찍으니까 확률적인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물어보죠. 보면서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나름의 전략이 있는가, 그 전략이 얼마나 좋고 옳고 그름한 나중 문제고 그게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전략이 적절한가, 그리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누구보다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 나올 문제 유형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 거겠죠. 이를테면 제가 LG 트윈스 원년 팬인데, 야구로 치자면 기본기라는 건 아까 말했던 지문을 읽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본기에 해당하는데, 문제 유형은
내일 우리가 두산과 맞이하는데 내일 나오는 투수가 승부처에서는 어떤 구질을 던지는지, 주자가 1루 있을 때는 어떤 투구 패턴을 보이는지를 아는 게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읽기마다 지문마다 어떻게 읽어야 하고 문제 푸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이 제 교재는 제가 만든 건데 그 교사용 인증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교과서가 새거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연수원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지만 모든 자료실에 대한 아이디가 다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순수하게 자기가 다 타이핑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변형해서 내게 되는데 그런 자료들 또 평가 문제집, 자습서 있는 것들을 다 통합해서 단원별로 묶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보면 1학년은 2학기예요. 첫 단원이 모든 교과서가 문학입니다. 1학년 때 문학은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중심이었다면 2학기 때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게 좀 망라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좀 어려운 고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이거 한번 이미 다 마쳤는데 이 고전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은 기본기로 되는데 고전시가하고 고전산문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 뭐가 있냐면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장르고 그 장르의 특징은 뭔데 그게 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1학년의 경우에 여기가 이제 관건이죠. 학교마다 기본적으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기억하시나요? 중세국어. 이게 1학년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이거든요. 1학년 내신에서는 문학하고 문법이 늘 관건이에요. 1학기 때는 음운 변동하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문법 요소였는데 2학기 중간고사의 관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세국어입니다. 학교마다 이걸 중간고사에 보는 학교도 있고 기말고사에 보는 학교도 있는데 이게 관심이에요. 해마다 담당 선생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 중세국어는 단기간에 공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방학중 특강을 통해서 이거 한번 떼기는 했는데 제 수업은 시험기간이 따로 없어요. 저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늘 여러 학교를 묶어서 수업하지 않거든요. 제가 최용훈 국어학원에 있다가 최용훈 국어학원의 원장인 최용훈 대표가 제 대학교 후배인데 대판 싸우고 나온 이유가 여러 학교를 묶어서 가르치는 경우는 국어의 경우에요. 이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죠. 다 진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시험기간 전에는 되게 느슨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기간 닥쳐서야 내신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학하자 방학 동안에 이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이 한번 뗐고요. 개학하자마자 다시 시험범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기간 전에 한번 떼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번에 좀 짧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의 경우에는 요 문학하고 고전 문법 여기가 관건이라는 거. 2학년의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이렇게 하거든요. 요 비문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봤던 학력평가 기출문제 있잖아요. 3월 학력평가하고 6월 학력평가에 있던 비문학 지문이 시험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분석한 자료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 준비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고 2학년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외고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 독서 2단원, 3단원, 4단원 마쳤고 이 비문학 두 번째 거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험 대비 뒤쪽을 보시면 기본기 학습. 기본기라는 건 국어는요. 다른 과목처럼 딸딸딸 외운다고 시험 잘 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현선수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2학년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국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석력,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아까 말했던 레시피, 그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문 분석을 철저히 해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문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특히 제 과제는 답만 골라오면 저는 숙제를 한 게 아니에요. 1번에 어디는 어디가 맞았고 어디는 어디가 틀렸고 이렇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6번째 시기별로 국어 공부 전략을 제가 정리해 왔는데, 중3 겨울방학, 요즘 대치동의 트렌드는 중3 마친 겨울방학에 수능 준비를 한번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고3처럼.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1학년 때 영어 수학 열심히 하고 3학년 때 국어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수학이라는 게 특히 1, 2학년 때 한다고 절대 끝나질 않죠. 그래서 3학년이 되면 이제 국어도 해야 되고 과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어를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끝내고 나면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정시 준비도 길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에 문법, 음운 변동하고 문법 요소가 1학년 1학기 2학기 시험범위거든요. 문법은 요거만.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현대시하고 현대소를 중심으로 공부해두는 게 좋고요. 고1 여름방학이 지났죠. 그때는 마찬가지 2학기 범위 중세국어 문법 해야 되고 문학 해둬야 되고요. 고1 이제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문학을 해야 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문학을 1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한 학기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 문학을 해두는 게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2 여름방학 때는 독서 해야 됩니다. 독서. 수능에서 독서가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독서의 기본기를 이때 쌓아야 하고 기출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이때 기출문제는 옛날 거 아니고 올해 것들입니다. 그 다음 고2 겨울방학 때는 이제 언매를 끝내야 됩니다. 정시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하면 안 돼요. 언매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화작은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아주 쉬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별도로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걸 선택합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거든요. 일단 시간 내에 다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언매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화작은 지문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문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어는요, 답이 상대적 거리예요. 수학은 값이잖아요. 문제를 풀었는데 3.2라면 3.2만 답이지 3.1이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국어는 상대적 거리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가장 이질적인 것. 그래서 다른 선지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업무에서는 이 언어가 문법을 말하는 건데 문법은 값입니다. 지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문법을 선택하면 잘 준비하면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능을 보고 나면 그냥 원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변환합니다. 표준분법표 상에서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하는데 화작은 쉽기 때문에 똑같이 맞아도 점수가 낮고 언어는 똑같이 맞아도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더라도 쉬운 문제를 틀리면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맞으면 등급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작을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2학년 겨울방학에 언어를 끝내지 않으면 학교 중에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게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언매를 끝내야 하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들을 한번 쭉 끝내야 되고요. 요 과정에서 요 말씀만 드리는데 고3들이 공부해야 되는 주된 테스트가 EBS하고 기출문제잖아요. 근데 다들 막연하게 푸는데 요거만 하나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EBS는 지문이 중요할까요? 문제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지문이 중요합니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EBS에서 나온 수특이나 수능 완성을 공부한다는 건 3학년 내신이기도 하죠. 수능에서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 나왔을 때 내가 곤란할 만한 작품을 선별해서 그 작품을 미리 공부해 놓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문제는요,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EBS 강의도 하고 문제 썼었는데 한참 하다가 잘렸거든요, 저도.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오시면서 강사 걸 잘라서 이렇게 하려고 이 강사들 사이에 이렇게 페이 가격이 있는데 평가 출제되는 선생님들이 비싸요. 이제 다 자르고 이 EBS 들어오고 싶은 젊은 선생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문제를 쓰다 보니까 EBS 문제가 안 좋습니다. 영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때 안 좋아졌어요. 그때 다 저 동료들도 잘리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EBS에 나오는 것들이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 수트 2번 풀었어. 그건 정말 미친 짓이죠. 지문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는 지문이 중요할까요? 문제가 중요할까요? 역시 또 지문은 안 중요합니다. 이미 출제했다는 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적죠.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국어 공부를 혼자 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이걸 혼자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 유형을 분석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2학년 겨울방학에는 그런 기출 문제 공부, 그러니까 인강을 선택할 때도 물어보셔서 이 기출 문제를 다른 문제처럼 해설만 해주는 강의는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좋은 기출 문제 강의는 유형이 뭔지를 정리해 주는 강의라는 거죠. 그런 걸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1학기 때 3월 달에는 내신 중심의 수특, 모든 학교가 수능 특강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거든요. 이제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실전 공부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후를 위해서 요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국어 모의고사에 이른바 전통적인 사설 모의고사라는 게 있고 기억나시나요? 대성, 종로, 매가 뭐 이렇게요. 이런 데서 내는 모의고사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고난도 모의고사, 이감, 상상, 바탕, 한수 이런 모의고사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이감이나 한수나 바탕 모의고사가 좋은 건 이제 이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회사가 성공하게 된 요인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3월 학력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모든 출판사가 겨울에 책 다 만들고 연중 파니까 3월달 모의고사의 유형에 맞춘 문제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감이 뭘 잘하냐면 3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여기에 맞춘 문제를 막 냅니다. 수능특강 연계로.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보면 새로운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수특이나 수완도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문제가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국어에 4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5문제는 어렵고 40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감 모의고사는 한 20문제 정도가 고난도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시간 재고 실전으로 푸는 건 넌센스입니다. 이감이나 바탕이나 한수 이런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이 부족해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고난도에 대비하는 문제고 이 문제만 막 풀면 실전 감각이 떨어져요. 유형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주 고3이 됐다. 고3을 앞둔 고2 겨울방학이다. 그럼 그때부터 매주 기본이 사설 모의고사는 수능보다 약간 한 2, 3점 어렵게 맞는다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사설 모의고사 하나, 고난도 모의고사 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고난도에 적응하고 실전에 적응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내신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좀 긴 기간을 통해서 3학년 돼서 갑자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